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낯설던 병원연 붉은 말에 해도 이제는 좀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고 난치 질환에 대한 연구들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그 결과들이 고스란히 환자분들에게 가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방송 준비해봤는데요. 고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고상훈입니다.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들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암 환자분들, 그리고 임상시험약을 사용해 보자고 권고받고 오신 환자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임상시험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환자분들조차 이제 하기가 어려웠던 문턱 높은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통과해서 임상시험약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 마치 큰 시험을 합격한 것 마냥 기뻐하던 환자분들의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많은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만큼 환자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다 보니까 좀 기준도 좀 완화되고 대상도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런 변화에는 보다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수의 다양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 임상시험 하면 말기암 환자나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들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초기암 환자도 대상이 되는가 하면 고령이나 동반 질환 등을 이유로 예전에는 배제됐던 그런 환자들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임상시험들이 늘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분들이라면 언제라도 임상시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거죠. 환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막상 임상시험약을 권유받게 되면요. 임상시험이란 게 뭔지, 또 시험 단계라면 이게 안전한 건지, 이걸 실제로 하는 게 맞는지 등등등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정확히 임상시험의 정의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암 환자 임상시험은 새로운 치료법, 그러니까 약물, 수술, 방사선 치료까지 이제 포괄적으로 포함된 이런 치료법들이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입니다. 현재 표준 치료로 사용되는 모든 암 치료법도 과거에는 임상시험 단계였던 때가 있었죠. 즉 연구 결과를 통해서 효능이 검증돼서 표준 치료로 자리 잡게 된 건데요. 신약이 나와서 이전 치료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이게 새로운 표준적 치료법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더 좋은 치료법이 나오면 이것이 또 표준 치료로 대체되는 이런 반복 과정에 뒤에는 그런 무수한 임상시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암 임상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암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개발된 치료법이 인체에 안전한지, 그리고 실제로 암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임상시험인 거고, 이런 과정을 거쳐 안정성과 효과가 검증되면 새로운 표준 치료법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암 임상시험은 보통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각 단계마다 연구 목적과 참여하는 환자 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1상 임상시험은 새로운 약물이 사람에게 안전한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최대 용량과 또 적절한 투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계인데요. 보통 15에서 30명 내외 소수의 암 환자를 대상으로 낮은 용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용량을 높여가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용량을 찾아갑니다. 이 단계는 약물의 효과보다는 안전성 평가에 중점을 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2상 임상시험 단계는요? 이 단계는 이제 1상에서 결정된 안전한 용량을 바탕으로 특정 암종에 대한 항암 효과가 있는지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수십 명에서 100명 내외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약물이 암을 줄이거나 성장을 늦추는 등의 반응률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죠. 다음에 이제 3상 시험은 표준 치료와의 비교를 하는 단계인데요. 개발된 신약이나 새로운 치료법이 기존의 표준 치료법보다 우수한지, 즉 더 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은지를 최종적으로 검증합니다. 보통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이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대개는 이제 환자를 무작위로 두 그룹, 새로운 치료법 그룹과 표준 치료법 그룹에 각각 배정해서 결과를 통계적으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우수성이 입증되면 해당 치료법은 시판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그럼 3상에서 시판 허가를 신청한다면 이 마지막 제4상 임상시험은 시판된 후에 시행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대상도 특정할 필요 없이 임상 현장에서 약물을 사용하는 환자가 전체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시판 후 조사 단계인데요.
신약이 시판 허가된 후에 장기간 사용 시의 안전성과 효과를 이제 추가로 관찰하고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 등을 확인하는 단계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로 약물을 사용하는 수천 명의 환자가 그 대상이 되어서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이제 파악되지 않았던 희귀한 부작용이나 특정 환자군, 예를 들어서 간이나 뭐 신기능 저하 환자, 또 노인 등에서 이제 안전성을 또는 효과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 보자면 새로운 치료제나 치료법을 먼저 접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이나 또 임상시험 전 과정에 뭐 그 약제비나 검사비 등의 비용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임상시험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새로운 치료법의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걱정, 자, 이것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고려해야 할 그 잠재적인 위험으로는 그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법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기적인 방문이나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준 치료에 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더 들 수 있다는 것도 문제겠죠. 하지만 시험 단계라고는 해도 그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시도하는 치료인 만큼 참여해 볼 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임상시험 참여 여부는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임상시험 계획서에 명시된 참여 기준과 제외 기준, 그리고 동의서를 완전히 이해한 후에 결정해야 하겠죠. 참여할 임상시험이 어느 단계의 시험인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잠재적 위험에 대한 확인과 동의도 이루어져야 하고요. 물론 참여 도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환자에게 있음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잘 모르고 있던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를 나눠봤습니다.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대로 힘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